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하루 7분만 투자하세요. 여러분들도 대전, 충청 지역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정 PD의 키워드로 풀어보는 뉴스. 아임 정 PD가 매일 하루에 2개씩 우리 지역의 주요 뉴스를 엄선해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분석해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립니다. 오늘 바로 시작했습니다. 진주어머니 나머지사 여러분의 일상, 올해는 독립운동과 서울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누고픈 현장, 다양한 소리를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대세남을 검색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시엔 대세남, 지금 참여하세요. 5시엔 대세남, 금요일 오늘은 두 분 토론이 진행되는 날이지요. 정의당 대전시당 김윤기 위원장, 바른미래당 남충희 전 위원장과 함께 잠시 후에 토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시정 난맥상 그리고 탄력 근로제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서 토론합니다. 좋은 의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샵 2309번이고요.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5시엔 대세남에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중 3분을 선정해서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 진행됩니다. 페이스북에서 대세남을 검색해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나무보다는 숲으로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8년째 회사와 노조와의 갈등이 극에 달아 있는 곳이 있죠. 그 충남 아산에 본사를 둔 자동차 엔진용 부품을 생산하는 유성기업 이야기입니다. 그 얼마 전 노조원들이 유성기업 노무 담당 그 김모 상무를 폭행해서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혔다고 하는데요. 예. 그 이번 갈등의 원인이 그 회사 측이 다른 노조와 임금 협상을 벌인다, 뭐 이렇게 성실하지 않다 이런 게 주된 이유였다고 합니다. 예. 이게 지금 많은 이슈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어떠한 이유라도 이 폭력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유성기업은 2011년 그 노조 파업과 그 사측의 직장 폐쇄로 촉발된 분규가 8년째 이어지고 있는 곳인데요. 그 이번 폭행 사태가 우발적이었다는 노조의 주장과는 달리 회사 측은 이제 계획된 집단 폭행이었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근본 원인을 좀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노조 파괴로 유명했던 노무법인이 있었습니다. 그 바로 창조 컨설팅이라는 곳인데요. 예. 그 이들은 노사 관계를 안정시킨다는 명분으로 그 회사 이렇게 계약을 맺은 뒤 조합원들의 성향 분석을 통해서 조합원을 이렇게 분류하고요. 또 자신들의 편으로 포섭된 그 조합원들을 통해서 노조 활동에 개입하면서 그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나 아니면 노조 와해를 시켰던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 상신브레이크, 대림자동차, 캡스, 성해병원, 영남의료원 그리고 유성기업이 이들이 개입했던 대표적인 기업들이죠. 예. 그 이런 일련의 일들로 창조 컨설팅은 2012년 대한민국 최초로 노무법인 설립 인가가 취소되었었고요. 그 신모 대표는 노무사 자격을 박탈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 2011년 5월 그 유성기업 노조 측이 주간 2교대 그리고 월급제를 요구하면서 파업을 하자 회사 측은 바로 직장 폐쇄로 맞섰었는데요. 그 여기서 여러 폭력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 500여 명의 그 용역
깡패들이 그 수개월 동안 노조원들을 무차별 폭행을 가해서 뭐 두개골이 깨지고 광대뼈가 함몰되는 그런 부상이 있었기도 했었고요. 예. 또 무면허 용역 깡패가 이렇게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자동차를 인도로 돌진시켜서 그 노조원 13명을 막 휩쓸고 지나다닌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당시 경찰은 이걸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하기로 했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참 처참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당시가 그 MB 정부 시절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문제가 크게 사회적 이슈화되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그 단체 협약을 어겨가면서 34명을 해고했고요. 또 수백 명을 출근 정지시켜서 월급 없이 내쫓기도 했었습니다. 또 이제 금속 노조원만을 대상으로 관찰 일지를 작성해서 징계를 하고 형사 고소하고 뭐 임금 삭감, 심지어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알몸 촬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었고요. 예. 그 회사 측은 또 특정 그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1,300건이 넘는 고소고발을 좀 하기도 했었습니다. 심지어 한 명한테는 그 한 명은 회사 측으로부터 60건이 넘는 그러는 고소를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로 인해 가지고 그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은 근로기준법 위반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2개월의 형을 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4월에 출소했는데요. 예. 출소 이후에도 유 회장은 이 사태 해결을 좀 거부하고 있어서 현재 임금체불, 부당해고, 징계 이런 것들이 병합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하게 이런 폭행 사태가 벌어졌다 이렇게 이제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이게 이제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근데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고 또 처벌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 제공자가 이제 어떠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이 단편적으로 이번 폭력 사태만 언급하는 것은 예. 근본적인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단순히 이번 폭행 사건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 회사에서 벌어졌던 노사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같은 지하, 다른 안전으로 정해봤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전국적으로 그 도로 침하 현상이죠. 이른바 싱크홀 사고가 많이 발생했었죠. 대전시는 그래서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또 이용하면서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 뭐 이런 그 취지로 지하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고요. 예. 다음 달 14일까지 위원 선출을 위한 공개 모집 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대전시는 지하 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지난 4월에 제정했었고요. 그 이를 통해서 안전하게 지하 공간을 개발해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겠다 이런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뭐 이 소식은 좋은 얘기네요. 네. 어쨌든 뭐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여기 또 한 군데의 지하 공간이 있습니다. 그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즉 지하철인데요. 네. 이 도시철도 1호선 일부 구간 그 승강장에 스프링클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스프링클러가 없는 곳이 이제 파남역, 신흥역, 대동역, 대전역, 서대전 내거리역, 용문역, 탐방역, 시청역, 정부청사역 이렇게 해서 전체 22개 중 9개역의 승강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지하철역 정도면 이게 당연히 스프링클러 정도는 있을 것이다. 이게 상식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쭉 길게 말씀드렸지만은 또 유동인구가 많은 역들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죠. 예. 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역들 중 그 하루 평균 이용객이 상위권에 든 그런 곳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분명히 존재하죠. 예. 그 대전의 하루 평균 그 이용객 상위 10개 역 중 7개 역이 여기에 해당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요. 그 대전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대전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허. 그 대전시 한 관계자는 소방과 관련된 일은 그 대전 소방본부에서 확인해 볼 사안이라면서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이 스프링클러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 이 부분도 분명히 비판받아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게다가 이제 지하철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대전 도시철도공사는요, 이 승강장 설치 공정 과정이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 그 설계가 일부 변경되다 보니까 그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에 이제 차이가 생겼다면서 소방 관련 법적으로는 그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법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게 참 글쎄요. 너무 아니란 생각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현재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역들은요, 반밀폐형 스크린 도어가 설치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철로의 고압 전선 등의 영향 때문에 관련법상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화재가 났을 때는 무방비 상태인 거죠. 예. 뭐 이런 상상하기 정말 싫습니다만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스프링클러가 없다. 이거 끔찍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이걸 마냥 손 놓고 있었다는 게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관련법을 이유로 10년간 이렇게 화재 사각지대를 방치한 꼴인 셈인 거죠. 예. 이와 관련해서 소방본부 관계자는 모든 역사의 스크린 도어를 이제 밀폐형으로 바꾸고 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이 방법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대전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약 22억 원의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는 언급을 여기 했다고 합니다. 22억이면은 10년이면은 1년에 2억 2천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얼마 전에 위원회가 결정한 생활임금 169원을 깎은 대전시고요. 대전시가 돈이 없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도 아낄 때 아껴야죠. 예.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였습니다. 정 PD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 현안을 과학의 눈으로 이야기합니다. 권민서 감사해 과학 깔깔깔 카이스트 출신 권민서 과학 강사가 시사 현안 안에 감춰진 이야기를 재미있는 과학 상식으로 풀어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 부대변인이 방송 1회 만에 하차한 자리를 새로운 분이 메꾸셨습니다. 삐딱한 시선으로 세상을 까보는 시간. 김동섭, 조성천의 모두 까기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나오지 마세요. 모두 까기의 두 주인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칭 전 시민 보좌관에서 지금은 백수가 되신 대전광역시의 김동섭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섭입니다. 네, 한결 이제 한가해지셨죠? 네, 백수 과로사 한다고 한가한 면도 있고 네. 바쁜 면도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구청장엔 도전하셔가지고 이 꼴을 당하십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시장 도전할 걸. 그러니까 기왕이면 대선 한번 나가보시든지. 그게 말입니다. 요즘 뭐 먹고 사세요? 밥 먹고 삽니다. 그 밥은 어디서 나와요? 집에서 해 먹기도 하고 제가요. 아, 네. 네, 그다음에 밖에 나가서 돈가식, 서가숙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정용래 청장이 지금 잘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네, 일정 부분 구정에 관여해본 경험이 있는 관계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내가 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잘 됐다 이런 생각이신 거예요? 잘 된 부분도 있고, 네. 제가 볼 때는 조금 제가 더 나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출마 또 하실 거죠? 정치인은 항상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네.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꿈이라도 꾸셔야죠. 그리고 이분도 비슷한 아픔이 있는 분이십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대전 서구청장에 출마하시다가 낙선하신 분. 그래서 이분은 본선은 나가기라도 했습니다. 여긴 컷오프시고요. 예. 네. 자유한국당 소속, 조성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서로 아시는 사이였던가요? 네. 예, 아이고, 변호사님 잘 지냈어요? 네, 페이스북에서 아주 자주 뵙고 있습니다. 예. 길 가다가도 봤잖아요. 맞습니다. 예. 서로 소주 한 잔 드신 적은 없으시죠? 네, 예. 술자리에서 네. 만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술자리가 별로 서로 엮일 일이 없으니까. 두 분 69년생이시죠? 네, 69년생 맞으세요? 네. 친구예요, 친구. 친구예요? 감사합니다. 저를 친구로 봐주셔서. 네, 한쪽 분이 더 나이 많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더 많아요. 그래요? 그래. 주민등록법 위반? 호적이 늦어서? 우리 부모님이 위반하셨기 때문에 처벌하시던 알아서 하시고. 네. 이제 원래 6, 7년 양띠입니다. 법적으로 의미 없는 거죠, 변호사님 이거?
아, 형님으로 모시고. 같은 69년생인데 형님입니까? 네, 이래서 두 분이 아마 지난 지선 때 낙선하신 게 아닌가. 두 분의 그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 의원님은 처음 나오셨으니까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갈게요. 네, 67년생이라고 본인은 주장하시고, 네, 그 법적으로는 69년생이십니다. 충남고등학교 나오셨고요. 네. 그 대전대 법대 졸업하셨고 지금 대전대 경영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계시죠, 박사님? 네. 법대 나오셨어요. 여기는 경제학과시죠, 우리 변호사님은. 네. 근데 변호사고. 저는 너무 또 이렇게 쳐등두지 마세요. 아니 변호사, 그러니까 법대, 저는 박사님. 그 학부는 법학을 전공했고 이제 학위 과정은 경영학을 했습니다. 인사조직 경영학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대전대학교의 그 경영정 사회복지대학원에서 개건 교수로 그냥 적을 두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법을 일단 전공하셨으니까 두 분 든든합니다. 그 오늘 주제에 이제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요즘 굉장히 대전 지역의 핫한 이슈죠. 뭐 거의 블랙홀과 다름없는 것 같은데 김소연 의원이 이제 불법 정치자금 관련해서 여러 폭로가 있었었어요. 기자회견도 열었었고 그거에 대한 그 한 말씀씩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먼저 조 변호사님께서 하실 말씀이 좀 더 많으실 것 같아요. 뭐 당 이런 걸 떠나서 9월 26일이죠. 페이스북에 이런저런 사정을 올리셔가지고 사건 시발점이 됐는데 그 앞으로 이 후진적인 정치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앞으로 벌어지는 이제 선거에 있어서 돈이 오가는 이런 선거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이렇게 몸을 사리세요? 다르잖아요. 녹음하기 전하고. 저는 남을 비방해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아주 좋으신. 그 너무 원론적인 얘기만 하셔가지고 그 박범계 의원한테 보고를 했는데 박범계 의원이 이제 그거를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김소연 의원은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뭐 박범계 의원이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뭐 묵인이나 묵살 이런 단계일 테고요. 그 어떤 뭐 방조에 해당돼서 법적인 책임을 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묵인을 했다고 하면 뭐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질 여지는 있겠죠, 아마도. 어떻게 져야 돼요? 네, 뭐 민주당 그 당원 당규에 맞춰서 하면 되겠죠. 엄청 몸살이시네요. 김동섭 의원님은 그 같은 당이잖아요. 예, 굉장히 비판의 소리가 많습니다. 네. 조성천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당원 당규는 뭐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50보 100보입니다. 어차피 정해져 있는 룰에 의해서 당원 당규를 만드는 거고 다만 당헌에 그 당이 지향하는 정치적 그 가치가 좀 녹아 있는 것이 좀 다르겠죠. 다만 이제 당규는 거의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김소연 의원 건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병폐 중에 하나이지만 이런 치유하는 과정들 또는 이거에 대해서 적출해서 문제점을 제시하는 과정들에 있어서 약간 좀 매끄럽지 못했다는 그런 평을 하고 싶어요. 네, 약간 아주 많이가 아니고 눈곱만큼 눈곱만큼의 그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런 것을 보는 우리 당에서도 좀 대처가 좀 이렇게 매끄럽지 못했다. 다이나믹하게 좀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일단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다 정치인 맞으시네요. 몸살이시면서 말씀들이 이러면 모두 까기 취지 안 맞는데. 몸은 살인 건 아니고 말은 살였습니다. 그 공직선거법 굉장히 중요한 법이죠. 네. 의원님이 그거는 뼈저리게 아시고 계시죠? 네, 제가 공직선거법으로 제가 처벌받은 아픔이 있으셨었죠. 네. 괜히 말씀 잘못 꺼내셨다가 그 약수터인가요? 네, 공직선거법 정치인분들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두 가지 주제를 얘기하기로 했어요. 하나는 대전의 그 대중교통 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자 했습니다. 대전이 그 전국의 주요 도시들 중에서 대중교통이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30대 이상 정도의 나이가 되면은 자동차가 없으면은 다니기가 썩 편하지 않은 그런 도시이다. 따라서 이제 차를 갖고 다니는 인구들도 많고 그러는데 일단 두 분은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시나요, 평소에? 네, 뭐 저는 뭐 택시를 안 타기 때문에 버스나 뭐 지하철이 가는 곳이면 항상 그렇게 움직이고. 버스요금 얼마인 줄 아세요? 1,400원이죠.
카드로 하면 1250원. 타세요? 저한테 물어보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 몰랐거든요. 버스는 안 타고 네. 지하철은 가끔 이용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에 2, 3일 정도는 제가 지하철로 출퇴근을 했었습니다. 네, 이제 백수시니까 많이 이용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BMW. 예전에 정몽준 그 전 한나라당 그때 당대표 그 출마했을 때인가요? 그때 왜 버스 요금 한 70원 하나요? 뭐 이런 발언 한번 하신 적 있으셨죠. 두 분은 예, 버스 뭐 대중요금 그는 아시네요. 그런데 버스 얘기 나왔으니까 버스 준공영제 가지고 한동안 또 말이 많았어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대전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지적들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준공영제니까 이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그게 그 버스 회사 그 사주들의 배만 채워주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준공영제가 뭔지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드리면은 대전에 한 버스 회사가 1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버스 회사 수익금을 공동으로 관리해서 적자가 나면 시에서 보충을 해주고 흑자가 나면 시내버스 인프라 이렇게 재투자하는 제도인데요. 준공영제를 이렇게 실시하게 되면은 뭐 버스 수익금이나 배차 간격, 운행 대수 이런 것들을 이제 시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버스 회사가 임의로 운행을 중단하거나 노선을 없애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죠. 그래서 시민들에게 좀 더 서비스를 개선할 여지도 있고 버스 기사들에게 임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2005년 7월부터 이렇게 도입되어 있습니다. 준공영제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수익자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나는 그 손실을 메꿔주는 그런 형태를 준공영제라고 하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대전 시민들은 버스 요금을 2번 낸다고 봐야겠죠. 예, 혈세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첫째는 내가 내는 버스 요금, 실질적으로 내는 버스 요금이 있고, 두 번째는 내가 낸 세금으로 가지고 또 그걸 손실 보전해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번 중과된다고 하는 그런 불합리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전체의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볼 때 내가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다른 그 어려운 사람들 그런 혜택을 봐야 될 사람들한테 돌아간다고 하는 그 취지에서 그냥 우리 시민들이 감내하고 있는 걸로 보는데요. 지금 준공영제에서의 문제점이 좀 전에 조성천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그런 각계의 버스 회사들이 노선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노선에 따라서 수익이 나는 노선이 있고 손실이 나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회사는 수익이 나는 버스 노선을 갖고 있는 회사는 나름대로 뭐 괜찮게 돌아가겠지만 손실이 나는 버스 노선을 갖고 있는 회사는 그 손실을 보전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과연 손실 보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물론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만은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 그 관리하는 인력까지도 다 버스 회사의 소속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방만한 경영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관리가 잘 될 거다라고 믿으신다고 하지만 사실 관리가 잘 안 된다라는 지적들이 이번 행감에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이게 아까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적자를 보전해 준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어디까지가 그 손익 분기점이냐. 그러니까 수익을 높게 잡으면은 예를 들어서 그럼 그만치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보존해줘야 될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임원들이 이제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다. 그리고 친인척들의 이름을 올려 가지고 또 몇천만 원씩 받는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어떤 한 회사는 한 명이 5개의 업체를 보유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2중 지원이 아니라 5중 지원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이번 행감에서.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냐는 거죠. 일단은 그 버스 회사로서는 그 손해 볼 일은 없죠. 일단 그러니까 적자가 나면 시에서 보전을 해주니까. 그런데 그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가족이나 친척들을 회사 과장, 부장 이렇게 올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월급을 타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버스 사고가 벌어질 거 아닙니까? 버스 사고가 벌어질 경우에 이제 보험 처리 안 해주고 버스 기사로 하여금 이렇게 알아서 처리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또 심각한 또 회계 부정이 있다는 그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명목으로 뭐 땅 찍고 헤엄치기식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일단 매년 한 500억에서 600억 원 정도가 지금 대전시에서 보존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이 아마 보존해 주는지는 아마 시민들이 아마 다 모르실 것으로. 이 문제는 이게 준공영제의 폐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또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폐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폐해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도는 괜찮은데 그거를 운영하는 주체, 그다음에 관리 감독 주체가 일을 제대로 못해서 생긴 일 아닌 건가요?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폐해라고 하는 거는 적절한 단어를 제가 선택하지 못해서 그래서 폐해라고 아니 했는데, 바로 그렇게 내리시면 어떡해요? 네,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준공영제가 공영제라고 하는 거는 먼저 공영제 먼저 말씀드리면 정말로 비영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이 제로 베이스 되는 게 가장 잘 운영하는 거죠. 그렇죠. 그죠? 네. 예. 가장 잘 운영하는 건데 준공영제 역시 수입과 지출이 제로 베이스에 가까워져야겠죠. 준공영제니까. 노력을 해야겠죠. 그렇죠. 예. 네네. 제로 베이스에 가깝게 해야겠죠. 그러나 좀 전에 조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버스회사, 각계 버스회사의 관리 감독 또는 관리 운영에 관한 인력은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각자의 그 버스회사별로 노선 운영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의 누수되는 거라든가 손실 같은 것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거를 이제 보전을 해주는 것이 대전시의 그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데, 다만 좀 전에 말씀하셨던 폐해라고 했던 것이 관리 감독, 즉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대전시입니다. 네. 대전시에서 제대로 된 지도 감독 또 관리 감독권을 발휘한다면은 그 버스 회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운영의 폐를 충분히 막거나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는데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걸 못했잖아요, 제대로. 하고 있었죠. 하고 있었는데 제대로 못했다니. 네, 하고 있었는데 선량한 버스 회사나 선량한 버스 왜 이렇게 말씀을 모두 각입니다, 여러분. 모두 각이 대전시 대전시의 공직자들께서도 잘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고 변물생심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두 각이가 아니라 모두 보듬기 뭐 이런 거 할 때 모두 막기 뭐 이런 누수가 또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왕왕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버스 말고 지하철도 이제 우리 시민의 중요한 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그 요금을 내지 않고 우대권을 발급받아서 타시죠. 네. 근데 지하철이 이제 운영하는 도시공사가 그 도시철도공사죠. 네, 대전 도시철도공사. 네. 그 적자폭이 꽤 커져서 이 연령을 좀 높여야 되거나 요즘 뭐 100세 시대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뭐 아니면은 그 지하철 운임을 조금 더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스멀스멀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 다녀왔는데 부산에서도 그런 그 붙어 있었고요. 벽보가요. 대전에서도 본 것 같기도 하고 서울에서도 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통계를 보니까 그 지하철에 대한 원가 보상률이 51%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행하는데 1,000원 드는데 사람들은 500원 내고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대전 도시철도 같은 경우 매년 380억 원 가까이 적자를 보고 있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누적 금액이 1,92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안전부 말에 의하면은 단기 순손실 가운데서 무임승차로 인한 65세 이상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60%를 이렇게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65세 지금 초고령 사회인데 65세 이상을 다 무료로 해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었고 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호사님? 올려야 돼요? 예, 저는 뭐 지하철 아니 자유한국당 어르신, 네. 아니, 버스를 이용하시기 때문에 지하철 요금 올리셔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하철 이용합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게요. 이제 초고령 사회인 만큼 이제 70세 이상으로 이제 무임승차를 올리는데 다만 이제 한꺼번에 연령을 올릴 수는 없으니까요. 4년마다 1세씩 해서 순차적으로 20년에 걸쳐서 이렇게 70세를 올리는 것이 어떤가 한 논의가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 이것은 지하철뿐만 아니라 복지 관련 분야에서도 지금 굉장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그 의견에 대해서 논의에 대해서 어떻게 긍정적이신 입장이신가요? 아니, 저는 일단 그렇게 좀 점차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 네, 올리되 점차적으로 올리자. 네. 우리 의원님은 어떠세요? 전 의원입니다. 네, 전 요즘에 전 의원 하면은 혹시 그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냥 시민 보좌관이라고 하세요. 전 시민 보좌관. 예. 현지 시민 보좌관.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매우 단호하게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표에 의존하지 말고 이 점에 대해서만. 네. 아니 저는 뭐 그러니까 표에 의존해서 뭐 엄청나게 한 건 아닌데 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 본인이 생각해도 웃기죠. 예, 너무 네. 웃기시니까 제가 네. 오늘 네. 좋아서 그래요. 제 의원이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표를 의식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들도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가 보편적 복지로 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복지에 대한 형태들이 지원 형태들이 중구난방이었어요. 네. 그때 그 땜질식. 요구에 의해서 수당이라든가 그런 지원책을 신설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복지로라고 하는 새로운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어르신들에 대한 그 복지 차원에서도 그게 지금 무임승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무임승차를 해드리면서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이라든가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가 등한시 되느니 차라리 떳떳하게 수당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표를 발권을 하게끔 하시고 그렇게 참여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 왜? 교통비 지원을 좀 해드리고 네네. 돈을 받아라. 네네. 70세 이상에 대한 거는 앞으로 그 전국에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그 예우 차원의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린다고 하는 지금 추세가 있으니까 그거는 뭐 법이라든가 제반 법률이 다 완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합법적으로 타당성 있게 체계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지인데 그 제가 해외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아, 네. 알고 있죠. 네. 네. 보니까 거기에는 어르신들이 다 티켓을 다 발매를 하세요. 하세요. 하셔가지고 나이 물어보셨어요? How old are you? 하고 딱 봤을 때 그냥 올드가 노올드 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발권해가지고 타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하는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검토해본다면 그 어르신들이 정말로 뭐 크게 관여하시지 않고 하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네, 뭐 두 분은 일단은 조 변호사님께서는 좀 단계적으로 연령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주셨고 우리 김동섭 전 의원께서는 좀 노인 복지 수당을 좀 더 강화하고 그 돈 들인 걸 갖고 정당하게 그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자 뭐 이런 얘기를 주셨습니다. 지하철도 그렇고 도시철도 2호선도 굉장히 좀 뜨겁죠. 과거에 그 여몽철 전 시장 때 그 이제 이른바 그 자기부상 열차 네. 그거 가지고 예타도 통과하고 뭐 이랬었는데 이제 트램으로 권선택 시장 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앞둔 시점에서 또 예타를 뭐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런 걸 또 지원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트램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거 아세요, 두 분? 도시철도 그 대전 도시철도 계획이에요. 최초의 계획서를 보면은 91년도인가 나온 거예요. 2009년까지 대전에 3호선 생긴다 이런 계획이었었거든요. 지금 2018년 현재 아직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선 5기 여몽철 전 시장 때 2012년에 이제 고가 방식의 자기부상 열차로 예타를 이렇게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선 6기 권선택 시장이 들어오시면서 2014년에 이제 트램 방식으로 타당성 재조사를 정부에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조사를 시행 중에 있는데 아마 거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민선 7기 허태정 시장님이 11월 12일 날 올해 11월 12일 날 예타 면제 사업으로 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올린 것이죠. 왜 전임 시장들한테는 시장이라고 왜 현재는 시장님 이러세요? 실수였습니다. 네, 한번 실수예요. 실수. 현재 권력 중요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호사님은? 그 내용 설명 말고 본인 네네. 좀 까세요. 왜 모두각인데 자꾸 이러시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지금 트램에 대해서는 일단 뭐 시민들이 일단 피로감을 느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 기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바꾸고 뭐 교묘하게 이렇게 행정 절차를 들어서 시간 끌고 뭐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차원인데 저는 뭐 어떤 방식 꼭 옳다 이런 걸 떠나서 지금 뭐 허태정 시장님이니까 본인이 한번 시민 앞에 나와서 이러이러한 지금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러이러한 단계에 있는데 뭐 나는 트램 방식으로 하겠다든지 아니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든지 구체적으로 좀 허심탄회하게 시민 앞에 밝혀서 이번에야말로 좀 마무리를 지었으면 합니다. 너무 어떤 의견이 있으시기보다는 어쨌든 어떻게든 결론 나라 뭐 이런 얘기신 거예요? 제 의견과 관계없이 그 시장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도 시장님이 원하신 대로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뭐하러 이런 방송해요? 시민들이 다 의견 내면은 그러면 본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나 이런 거 되시면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의견 내지 마 이거예요? 아니 저 같으면 미리 의견을 들어서 하지요. 네. 아마 거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는 어떠세요?
저는 처음에 시의원이 되고 보니까 전임 시장께서 권 전 시장께서 이렇게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시는 분들 뭐 언론사 사장님이나 뭐 보도국장, 편집국장님, 그다음에 대학 총장님, 뭐 어느 그룹들을 이렇게 만나셔서 그들만의 리그, 예, 의견 수렴 평소에 그런 거 타지도 않는 그들만의 리그, 이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의견 수렴한다고 하고 뭐 시민행복위원회인가 그걸 구성해가지고 또 그거서 의견 수렴한다고 하는 과정을 거쳤었어요. 근데 2014년 아마 9월 달로 기억합니다, 제가. 그때 저희 시의원들 22분 정도, 우리가 22분이니까 이렇게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딱 간담회를 한 겁니다. 설명을 하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그 당시 저를 포함한 9분 정도가 보류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보, 정말 유보. 왜냐면 네. 왜 유보했냐면 전임 시장이죠. 그 염홍철 전 시장님께서 고가 방식의 자기부상 절차로 결정했어요. 예타 통과됐고 그거에 대한 상징성은 우리 대전시가 과학기술 도시고 우리 대전시의 입지에 있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발명하고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하자고 해서 했던 겁니다. 근데 저도 역시 그거 역시 별로 크게 동의하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식은 좋은데 순환형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2호선을 순환형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도시 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별로 저는 2호선 자체도 저는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 지금 1호선도 제대로 건사 못 해가지고 거덜나려고 허그적허그적 하면서 무슨 2호선이에요. 지금 충분히 그 돈 있으면 충분히 이 환승이나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춰가지고 마을형 시내버스 그런 거 해가지고 마을버스나 BRT 이런 걸 좀 활성화하자. 네, 구도심과 부도심을 연결하는 BRT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부도심에 환승을 잘 해서 만들어 놓으면 마을형 버스 해가지고 그 마을 버스 돌아가셔요? 아이고 운명하셨습니다. 마을 버스님. 돌아다니는 그 버스 기사분들께서 네. 동네에 다 알잖아요. 외국 영화 보면 다 알잖아요. 하이 메리 뭐 하잖아요. 보잖아요, 그죠? 네. 그 다 친한 오빠 뭐 아저씨 같이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의원님 하이 메리 하니까 메리가 무서울 것 같아. 우리는 산내 끝에서 저기 그 구주 끝까지 한 노선이에요. 그러면 한 정류장에서 30초만 늦어도 그 끝에 가면은 거의 한 30분 늦어요. 그러니까 시내버스가 달릴 수밖에 없고 정류장 대충 그냥 1차선 점거하고 승하차 하고 그러다 보면 사고 나고. 당연히 안 되죠. 그렇게 해야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반대했어서 첫째는 반대하고 다만 말이 길어요. 좀 짧게. 고가 자기부상 열차를 하려면은 네. 시범적으로 많이 다니는 데다가 여기 유성 온천역에서 카이스트까지라든가 뭐 그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지금 서대전역과 지하철 서대전역이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 거. 그다음에 동부터미널 지금 복합터미널하고 우리 지하철역하고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천지에 그런 지하철 있는 데 없어요. 어떻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통약자가 많이 있는 대학교를 거치지 않고 또 관문을 거치지 않는 도시철도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대전밖에 없어요. 여기 있잖아요. 네. 전국 유일. 아이고. 얼마나 이거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제가 막 울분했는지. 네. 그래서 그렇게 시범도 하고 트램도 역시 하려면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 트램도 하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일단은 해보고 그 유럽에서의 트램은 기존에 있던 레일 위에다가 그 올린 겁니다. 올려서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전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도로 위에다가 다시 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시민이라든가 국민들 공감대라든가 그런 교통 질서라든가 뭐 너 먼저 나 먼저 그런 그 양보하는 게 없는 상태에서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 되잖아요. 예,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 듣죠. 네. 제가 좀 전에 웃었던 이유가 의원님이 그 시의원 하실 때, 그러니까 지난 그 임기 때인 거죠. 굉장히 많은 거에 반대를 하셨어요. 월평공원 관련해서도 그렇고. 근데 의원님이 반대하신 거는 결국은 다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좀 웃었습니다. 네, 조 변호사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지금 KDI에서 지금 타당성 재조사를 해서 네. 거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11월 19일자 이제 대전일보를 보니까
비용 편입 분석을 했는데 1 이하로 이렇게 나왔다는 전원입니다. 아, 그러면 예타 통과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인 거죠? 안 되는 거죠. 예, 비용이 더 많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11월 12일 날 국가 균형 발전 기반 구축 사업에 이 트램을 포함시켜서 정부에 건의를 했다는 건데요. 국가 균형 발전 기반 구축 사업과 기존 트램이든 자기 부상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뭐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각 지자체가 그 예타 면제 사업을 그 철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KTX 뭐 그런 철도나 그런 시설 사업에 다 집중돼 있대요. 우리 대전뿐이 아니라. 자, 그러니까 요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그 제가 마지막 발언 한 번씩 기회를 드릴게요. 대전의 대중교통 정책 이래서 문제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냥 짧게 한 말씀씩 주시죠. 네. 김동선 의원님 먼저 해주실까요? 네.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그런 거 빼고요. 뭐 4차 산업혁명 본인이 특별 뭐 위원장이었죠. 그 예전에. 예. 그럼요. 관심 많고. 네. 아니 기본적으로 데이터 우리 지금 그 공공 데이터 무지 많거든요. 그 데이터를 좀 이렇게 활용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 제가 그 현역 시절에 그렇게 해서 다기능 복합 환승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의자 기다릴 때 의자도 열선 넣고 겨울에는 예?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보면 캐시도 되고 와이파이는 기본이고 그다음에 뭐 거기 그래서 뭐가 문제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뭐냐?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약자들의 패턴이 있어요. 그걸 원하는 걸 찾으면 됩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충분히 이렇게 청취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의견을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다시 조율하면은 엑기스가 나와요. 알겠습니다. 네, 그 실질적인 얘기보다 이제 좋은 얘기만 하신 것 같고요. 우리 조 변호사님은요, 뭐가 문제고 어떻게 하자? 네, 뭐 준공영제 방향은 맞겠죠. 완전 공영제로 해가지고 뭐 대전시에서 버스 회사를 매입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관리 감독이 철저하지 않은 것 같고 얼마 전에 왜 서울교통공사의 고용 세습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 기회에 교통 관련 회사들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전 지역 최고의 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다의 김동석 조성천의 모두 가기를 듣고 계십니다. 너무 잘하셔갖고. 네,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눌 얘기는 대전시 그 산하 공기업들이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뭐 특히 대전 도시공사와 대전 마케팅공사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 했어요. 우선은 도시공사는 주로 뭐 어떤 일들을 맡고 있죠, 네, 의원님? 네, 대전 도시공사는 대전시가 직접 관여해서 사업을 벌여야 될 그런 개발 사업을 위주로 할 수 있는 그 업을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뭐 건물 짓고 땅 사고 땅 뭐 그 매입하고 뭐 이런 일들이 주인 거죠. 그게 주 업무로 봐야죠. 개발공사가 네. 줄여가지고 도시공사 됐으니까요. 네. 그 마케팅공사는 어떤 일을 주로 하나요, 변호사님? 네, 마케팅공사는 이제 엑스포 과학공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2011년에 이제 엑스포 과학공원과 대전 컨벤션 뷰로를 이제 통합해서 그때 설립을 됐고요. 주요 사업이 도시 브랜드 사업, 마이스 활성화 사업. 마이스, 예. 네, 참고로 어렵죠? 마이스가 G가 아닙니다. M이 뭐죠? 미팅입니다. 네, 미팅. 네, 준비 그리고 안 해온 걸 물어보십니까? 예, I. I는 인센티브겠죠. 인센티브. 오, C. C는 컨벤션이겠죠. 그다음에 E. 엑서비션이겠죠. 전시회. 이야, 역시 엄친아. 아니, 준비 안 해온 저한테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번에도. 네, 그러니까 뭐 행사 많이 유치해갖고 관광객 유치해서 회의도 같이 하고 뭐 이런 사업인 거잖아요. 부가가치가 큰 축제나 컨벤션 유치하자는 그런 사업이죠. 네, 그런 마이스 산업 관련한 일들 마케팅 공사에서 담당한다. 네, 그리고 이제 지역 관광 진흥 사업, 뭐 의료 관광 포함한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엑스포 재창조 사업, 요새 사이언스 컴플렉스요. 그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죠. 네, 그런데 이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꼭 필요한 공기업인 것 같아요. 공사들인 것 같고. 그런데 이게 과연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비판은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도시공사 얘기부터 해볼게요. 그 과거에 도시공사는 그 박남일 사장 때 굉장히 많은 이제 논란들이 있었었지요. 결국은 그분이 이제 나가시고 유성복합터미널 막 몇 년, 4년인가요, 의원님? 유성이 지역구시니까 잘 아시죠?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유성복합터미널이 아니면 도시공사요? 그러니까 묶어서. 네. 예.
대전 도시공사의 사업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전시가 직접 시행해야 될 그런 개발 사업들을 공적 기능을 부여한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동주택, 그 공공용 공동주택을 지은다든가 아니면은 그런 복합터미널, 공공형 그런 건물이나 그런 걸 그 SOC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도시공사인데 이번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도안 호수공원 개발 사업하고 그 다음에 유성 복합터미널 사업이 아주 근래에 회자됐던 사업들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성 복합터미널인데 유성 복합터미널에 사실은 규칙적인 그런 책임성 있는 역할들을 도시공사 잘못했어요. 원칙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이게 약 한 10년 정도 딜레이 됐죠. 10년 정도? 10년 정도 딜레이 됐죠. 뭐 땅값만 보상해줘야 될 땅값만 200매덕이 올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예, 어떤 구역은 한 8배 정도 뛰었다는 말이 있어요. 8배 됐으니까 뭐 엄청난 거죠. 그 돈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시민이 책임져야죠. 그러니까 그 당시 시민이 책임져야 돼. 왜? 시민이 시장을 뽑았고 또 그 시장이 도시공사 사장을 선임했기 때문에 책임져야죠. 그 당시 시가 그 시장이 이제 민주당이었었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역구 유성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시장님이 그때 그 유성구청장 아니셨나요? 맞습니다. 답답해요 이래가지고 정말. 아니 제가 또 누차 얘기했지만 그 고향 유성인데 그 책임에서 뭐 벗어날 수가 없죠. 원칙적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제대로 적용만 하면 문제가 절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원칙을 세운 거에서 그런 조금 괜찮겠지 하고 하는 그 미세한 부분을 용인하다 보니까 뚝 물어듯이 그게 무효화된 겁니다. 그 재판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재공모를 했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 거쳐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될까 싶은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걱정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는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뭐 계약 업체가 또 뭐 누가 대신 내세웠느니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돌았었고요. 네네네. 유성이 사실 뭐 지금 세종시도 인접해 있고 해가지고 터미널이 가보셨죠? 유성 터미널 그 시외버스도 그렇고 그리고 그 고속버스 금호고속인가요? 거기도 굉장히 비좁잖아요. 답답합니다. 좀 도시공사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관리 감독하는 게 대전시의 역할인 거잖아요. 네, 대전시의 그냥 그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 같네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모두 까기 안 하시네요. 모두 까보세요. 더 까실 거 있으면 까세요. 네. 이제 도시공사 관련해서 이제 오월드가 이제 도시공사에 운영하는데요. 네, 동물원. 예, 동물원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퓨마. 일단 매년 80억 원 가까운 적자가 난다고 하네요. 오월드 운영과 관련해서 퓨마 탈출 사건이라고 하시는데 퓨마 그 자유 회복 운동이라고 퓨마가 인간의 관점에서 탈출이라고 하면 퓨마 진짜 억울합니다. 자유한국당 그 김진태 의원이신가요? 고양이 들고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저도 뭐 아이들 데리고 오월드를 자주 갑니다만. 얼마나 자주 가세요? 지금 서울 그 에버랜드나 이런 데 비하면 일단 재미가 없어요. 볼 게 없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게 돈이 없어서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그 능력을 가진 스토리텔링, 전문적인 사람을 좀 고용해야 될 것 같고요. 충분히 뭐 플라워랜드도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수익 구조를 뭐 이벤트 같은 걸 개최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공감해요. 그건 정말 대전에 있는 전시 공간이나 문화 공간 이런 데 보면은 그냥 말 그대로 쌍방향이 아니라 그냥 구경만 해야 되고 너무 재미없어요. 다른 데 가면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잘 돼 있는데 그런 데가 더 안 찾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런 쪽을 좀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시공사 깔 거 많습니다. 사실 거기 뭐 비상근이사들 숫자도 엄청나게 많죠. 몇 분 정도 계시죠? 비상임의사 수가 당연직 시공직자 2분 포함해서 9분입니다. 네, 근데 그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 우리 지역의 강래구 그 전 더불어민주당 동구 위원장이신가요?
이제 그분이 네. 그 한국수력연구원 그 원자력 그 비상임이사로 이제 가셨대요. 수력 원자력. 네, 한국 수력 원자력. 그건 지방 공기업이 아니고 국가 공기업. 거기에 이제 취임하시고 6개월 동안 3번 회의를 참석하셨는데 이게 회의 참석했어와 상관없이 이분한테 급여 성격으로 한 3천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연간. 그래서 낙하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논란이 있었거든요. 대전에 그 이런 공사들의 그 비상임 이사들의 그런 회의 출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받는 수당 이런 게 좀 확인된 게 있나요? 아, 현실적으로 그런 정보 공개를 해야 되는데 네. 정보 공개를 하더라도 이거 부분에 대한 거는 아마 제대로 그 우리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아, 시민 보좌관님이 한번 좀 다음 방송까지 좀 알아봐 주세요. 네. 아유, 엄청난 숙제를 주셔가지고. 뭐 엄청난 숙제예요. 그거 알아봐 줄 수 있으시죠? 이거 믿습니다. 법률가 출신 조 변호사께서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집권을 민주당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방송 때 한번 꼭 여쭤볼 겁니다. 예. 그 대전에 그런 그 공사들의 그런 현황들도 좀 파악된 게 있으면 좋겠는데 언론에서도 이렇게 쉽게 잘 취재가 안 된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도시공사는 그런 문제점들이 좀 노출이 됐었던 것 같고요. 마케팅 공사도 뭐 여러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일단 마케팅 공사가 이제 그 시 대행 사업을 주로 한다는 것이죠. 시 대행 사업을 주로 하는데 그 대행 사업마저 직접 하질 않고 민간 업체에 재위탁하기 때문에 마케팅 공사가 왜 필요하냐 이런 이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케팅 공사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엑스포 과학공원 관리, 그다음에 뭐 엑스포 기념품 박물관 운영 이런 것들만 하고 있고요. 관리는 뭐 청소 이런 거 얘기하는. 예. 나머지 뭐 네. DCC 운영, 뭐 의료 관광 사업, 대청 500리길, 스카이로드, 시민광장 야외 스케이트장 이런 것들은 모두 이제 민간 업체 이렇게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케팅 공사가 그 도시 브랜드의 뭐를 가치를 높이자 뭐 이런 취지라는데 과연 대전의 도시 브랜드 사실 제가 제일 속상한 게요. 대전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대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딱하니 얘기하는 게 없어요. 떠오르는 게 사실 보면은 교통. 그 옛날에는 대전하면 뭐 중심지였는데 지금은 네. 그 얘기가 속 들어갔죠. 그러니까 뭐 첨단 과학의 도시 이런 거는 사실 대전에 여러분들 첨단 과학을 느끼세요? 그 연구단지 있다는 것 뿐인 거지. 그냥 과학기술이라는 게 통칭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딱 와닿는 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튀김소 보루 정도 요즘에는. 요즘 성심당 뜨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그런 브랜드가 좀 부족한데 그 마케팅 공사에서 뭐 그 활동들을 보니까 어디 해외 이제 출장들을 가시면은 거기 부스를 세우고 그다음에 그 컨퍼런스를 유치해 온다 이런 것들을 성과를 많이 내세우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무슨 국제 물의 날 행사 이런 걸 한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외국에서 과연 몇 분이 오실까? 그 몇만 명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 기껏해야 100여 명? 제 생각에는. 여기 대전에는 몇만 명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여 명 온다 치자고요. 그럼 의원님이 그 시의원 하셨으니까 외국에서 어떤 행사 때문에 대전이 유치해서 100여 명 온다 치죠. 예. 그럼 시에서 호텔들 할 때 좀 할인해 주지 않나요? 보통 손님이니까? 예, 해줍니다. 많이 해주죠. 많이까지는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많이 해줄 겁니다. 요즘 뭐 일정 부분 시에서 부담합니다. 여기어때 이런 거에도 엄청 많이 해주거든요. 네. 그리고 뭐 리셉션도 할 거 아니에요. 네, 하죠. 그리고 외국에서 오셨으니까 버스 대절해갖고 어디 구경도 시켜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럼 버는 게 많은 건지 쓰는 게 많은 건지 유치했다고 하는데 이게 마이스 산업에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 저는 그런 거 좀 지적해보고 싶거든요. 네, 지금 사실 마케팅 공사가 좀 전에 조성천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업무들이 사실은 마케팅 공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업무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 영역의 전문가 그룹에 당연히 위탁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다만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민간 영역에 있는 전문가들이 그 사업을 세팅해서 갖다 주면 이름만 바꿔서 기한자 이름만 바꿔서 대전 마케팅 공사가 기한한 걸로 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공직자가 자기 스스로 진취적으로 기한을 하고 사업 계획을 짜고 그 사업 계획을 외부 전문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숙성을 시키면서 그걸 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사업들이 거의 다 외부에서 공무원 표 떨어진 소리 난다. 외부에서 모두각이라고 해서 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네.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피동적으로 저는 근본적으로 그 대전 마케팅 공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일단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그 지방 공기업 공지 시스템이 클리나이를 들어가 보면요, 이게 몇백 개 공기업이 다 나와 있는데 마케팅 공사가 있는
도시는 대전밖에 없습니다. 아 정말요? 네. 대부분 상수도, 하수도,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그리고 이제 뭐 관리공단 이렇게 다 있는데요. 마케팅공사가 있는 데는 대전밖에 있지 대전. 저기가 있어요. 네. 상하수도는 다 직영입니다. 상하수도는 일반적으로 공사공단으로 정리 안 해요. 직영 다 공직자들이고. 예. 그다음에 대전 마케팅공사는 태생적으로 봐야 돼요. 엑스포 과학공원, 엑스포 문화재단 거기하고 여기 무역전시관 그쪽하고 세 개의 조직이 합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깐 이질적이면서 동화가 안 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하는 일을 보면은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게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외주를 또 주고 있으니까 차라리 마케팅 팀 뭐 부서를 만들든 아니면은 그런 거를 뭡니까? 입찰을 통해 가지고 공정하게 입찰을 통해서 시에서 직접 이제 용역을 주던지 그래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은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먼저 할게요. 네. 나이가 많으시니까 뭐. 네. 야 69년생 같으면서. 네. 아니 숫자 묘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케팅공사의 존립 여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문제지만 일단은 마케팅공사가 영유하고 있는 사업의 사장, 뭐 경영이사, 뭐 기타 뭐 그런 거에 헤드라인은 없어도 잘 돌아가지 마케팅 예 맞습니다. 마케팅공사 사장 연봉이 1억이 넘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에서 이사가 거의 1억 가까이 되고. 그래서 지금 마케팅공사가 어떤 관광공사 성격도 있거든요. 지금 얼핏 보면은 그래서 독자적인 문화 관광 상품 개발하고 기존 축제 이벤트를 활성화시켜서 어떤 도시 브랜드 가치를 확립시켜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제 생각은 마케팅 공사를 없애고 도시공사에 포함시켜서 그런 역할을 한 뭐 부서를 만들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도시도 없겠죠. 뭐 마케팅 공사가 꼭 필요하면 다른 도시가 왜 없겠습니까? 떨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할 말은 하겠습니다. 성광진, 지정배이, 광진이 형, 어디가. 대전 교육계의 두 삭발인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과 지정배 전교조 전대전 지부장이 대전의 교육 현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구청장에서 떨어진 두 분과 함께 한 모두각이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네, 두 분 호흡 괜찮으세요? 호흡은 잘 맞고 있는데요. 네. 너무 점잖아요. 좀 더 단련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련이 되셔야 나중에 지상파도 진출하시죠. 단련은 돼 있는데 네. 표 때문에 불러주는 데가 없어요. 네. 표 때문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후의 일침들을 좀 가해 보시죠. 네, 대중교통 관련해서는 우리 김동섭 의원님께서 좀 얘기해 주시죠. 네. 대전은 예로부터 교통의 중심지라고 했는데 지금은 교통의 중심지라고 했던 그 자부심이 사실은 대전시 발전을 저해하는 대전시 발전? 네, 대전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작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그 마케팅에 있어서 대전에서 각종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멀리 목포나 뭐 저 부산에서 오신 분들이 바로 회의 끝나면 가요. 저녁 먹고 가요 그냥. KTX 때문에 교통의 중심지다 보니까 바로 연결되니까 가요. 예전에는 오셔가지고 회의한 다음에 주무실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교통의 중심지다 보니까 그럼 바로 가요. 다리를 끊어요. 네, 앞으로 뭔가 좀 획기적으로 해야 된다. 즉 머무를 수 있는 대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중교통 정책에 대해서 얘기해달라니까 지금 산으로 갔습니다. 조성철 변호사님, 네, 공기업 관련해서 말씀 주시죠. 네, 도시공사나 마케팅공사나 대전시가 부여한 역할이 있는데요. 전문성이 부족하든 능력이 부족하든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전시가 보다 철저한 감시 감독을 통해서 원래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런 역할을 못한다 하면은 통폐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들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베베. 고맙습니다.